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오늘은 패션 봉제 공장 품질 관리 24부작 시리즈 중 19번째 내용인 아이론 작업 완료 후 완제품 치수 검사의 중요성과 실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신지요? 출고 제품의 치수가 맞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봉제는 제대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그 지점에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다음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아이론 후에 별도의 치수 검사가 필수인지 단순 이론이 아니라 현장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타일 사이즈별로 어느 수준까지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야 불량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허용 오차, 작업 환경, 원단 특성을 반영한 치수 검사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재작업, 완전 불량 제품 방지와 출고 후 클레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론 후 치수 검사가 필요한 이유. 2. 아이론 공정과 치수 변형 메커니즘. 3. 아이론 이후 치수 검사 프로세스 설계. 4. 허용 오차, 환경 조건, 공정 피드백 체계 구축. 5. 현장 적용 사례와 실패를 줄이는 실전 팁. 6. Q&A 5가지. 7. 결론과 요약. 1. 아이론 후 치수 검사가 필요한 이유. 아이론 공정이 생산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봉제 공장에서 아이론은 마지막 손질 공정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실밥 정리, 외관 정리 후 아이론 작업을 통해 제품의 실루엣을 또렷하게 잡아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객이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형태가 거의 완성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론은 단순히 구김을 펴는 작업이 아니라 열과 압력이라는 강한 변수를 원단에 가하는 공정입니다. 이 열과 압력 그리고 스팀과 수분이 결합되면 섬유 내부의 분자 구조가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재배열되며 이 과정에서 길이, 폭, 두께가 미세하게 변형됩니다. 이 변형이 누적되면 초기 봉제 공정에서 맞추어둔 치수가 실제 완제품 단계에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븐 원단은 변화가 적지만 니트 원단 제품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현장에서 패턴대로 재단했고 봉제 치수도 맞췄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이론 후 상태입니다. 즉 패턴과 봉제 단계에서 아무리 치수가 정확해도 아이론이 잘못 설계되면 최종 사이즈는 기준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아이론 후 완제품 치수 검사입니다. 두 번째로 치수 검사는 단순히 한번 재보고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실상 공장의 품질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했는지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바이어 스펙과 테크팩에 명시된 치수와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실제 양산품이 일관되게 생산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부실하면 전체 생산품의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소량의 치수 편차가 아니라 특정 사이즈 전체가 작거나 크다는 식의 구조적 불량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아이론 후 치수 검사는 클레임 리스크를 숫자, 수준에서 제어하는 도구라고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의 클레임으로 공장이 잃게 되는 것은 단순 해당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오더 축소, 브랜드 신뢰도 하락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손실입니다. 아이론 후 치수 검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두면 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 공장의 수익성을 방어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론 공정과 치수 변형 메커니즘. 이번에는 왜 아이론이 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단의 조직과 섬유 특성입니다. 면, 마, 레이온, 울, 폴리에스터, 스판 혼방 등 각 소재는 열과 수분에 대한 반응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신축 스판 혼방은 열과 압력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가로 방향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냉각될 수 있고 반대로 울이나 레이온은 수축 방향으로 치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특성 차이를 간과한 채 동일한 조건으로 아이론을 진행하면 스타일별, 원단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이론 장비와 작업자의 습관입니다. 아이론 테이블의 압력, 스팀량, 노즐 위치, 프레스 시간, 그리고 작업자가 손으로 당기거나 느리는 힘까지 모두 치수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팬츠의 인심을 잡을 때 작업자가 항상 필요 이상으로 당기는 버릇이 있다면 길이는 길어지고
허벅지 둘레는 약간 좁아지는 형태의 변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치수 분량이 특정 작업자, 특정 라인,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아이론 순서와 파트별 집중도입니다. 상해 기준으로 보면 요크, 어깨, 아몰, 소매, 밑단, 컬러, 라펠 등 여러 파트를 순차적으로 아이론하게 됩니다. 이때 특정 파트의 열과 압력이 과도하게 반복되면 그 주변 치수가 의도치 않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판 밑단을 여러 번 눌러주면 전체 기장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뒤판의 밸런스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착장 시 옆선이 앞 또는 뒤로 쏠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넷째, 아이론 직후와 일정 시간 경과 후의 차이입니다. 열을 가한 직후에는 섬유가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담갔다 꺼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수축하고 변형되는 것처럼 원단도 냉각, 건조 과정에서 치수가 다시 미세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론 직후 바로 제면 정확한 것처럼 보였다가 출고 전 최종 확인에서는 오차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아이론 후 치수 검사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비율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론 이후 치수 검사 프로세스 설계.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단계별 흐름입니다. 첫째, 검사 타이밍 설정입니다. 아이론 직후 바로 측정할 것인지, 일정 시간, 예를 들면 30분 또는 2시간 이상 경과 후 측정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원단 수축 안정화 특성이 강한 소재일수록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치수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회전율이 매우 중요하고 열 안정성이 높은 합성 섬유 중심 제품은 아이론 직후 검사 비중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군별로 기준을 다르게 설계하되 공장 내에서는 문서화된 통일된 기준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초기 샘플링 구조입니다. 아이론 작업이 시작된 직후 스타일, 사이즈별로 최소 10%에서 15% 수준의 제품을 구분하여 전 포인트 치수를 측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가슴 둘레, 허리 둘레, 힙, 기장, 소매 길이, 밑단 둘레 등 테크팩에 명시된 모든 기준치에 대해 허용 오차 내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아이론 조건이 적정한지, 봉제 단계에서의 치수 관리가 적절했는지, 두 부서의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 발생 시 추가 샘플링입니다. 초기 10%에서 15% 샘플링에서 특정 포인트가 허용 오차를 벗어났다면 즉시 추가로 20% 또는 30% 수준까지 샘플링을 확대하여 문제 패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이즈의 힙이 1.5cm 정도로 일괄 작게 나온다면 봉제 치수, 재단 분할, 아이론 당김 습관 중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역추적해야 합니다. 넷째, 정상 패턴 확인 후 키포인트 중심 검사로 전환입니다. 초기 추가 샘플링까지 검토하여 전체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이후에는 모든 포인트를 계속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가 중점 관리하는 키포인트만 측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슴, 힙, 기장 등을 검사합니다. 이후 정해진 수량도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면 AQL 기준에 맞추어 검사 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AQL 수준, 예를 들면 1.5, 2.5과 샘플 사이즈를 회사 표준으로 설정해두면 스타일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검사 결과 기록과 데이터화입니다. 각 스타일, 사이즈별로 측정값을 단순히 합격, 불합격으로만 표시하지 말고 실측 수치를 모두 기록하여 평균, 최소, 최대값을 도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 시즌에 힙이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나온 경향이 있는지, 아이론 조건이 바뀐 후 기장이 전반적으로 짧아졌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는 다음 작업 패턴 보정, 재단 여유량 설정, 아이론 조건 재설계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허용오차, 환경조건, 공정 피드백 체계. 첫째, 허용오차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이어가 제시한 스펙과 톨러런스 가이드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5cm에서 1cm 범위를 많이 사용하지만 제품의 성격에 따라 훨씬 더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림핏 드레스 셔츠나 맞춤형 수트의 경우 가슴, 허리,
어깨 길이는 0.5cm만 벗어나도 착용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루즈핏 티셔츠나 라운지웨어는 1cm 이상도 시장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 카테고리별, 바이어별 허용오차 기준을 공장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전 직원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온도와 습도는 원단 수축 팽창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천연섬유 비중이 높은 제품군에서는 아이론실과 치수 검사실의 온습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스팀을 과도하게 사용한 후 환기가 불충분하면 아직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수를 재게되고 완전히 건조된 후에는 다시 수축하여 오차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이론실과 검사실에는 기본적인 온도는 20에서 24도, 상대 습도는 45에서 60% 등을 유지하고 최소한 작업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장비를 설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측정 도구 유지 관리입니다. 테이프 메저, 디지털 캘리퍼스, 바디 형틀, 3D 스캐닝 장비 등 측정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눈금이 늘어나거나 기준점이 틀어져 있으면 결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일정 주기마다 기준 샘플 또는 마스터 게이지를 사용하여 측정 도구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하거나 보정해야 합니다. 도구의 정확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작업자는 자신이 정확히 재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공장 전체 치수 데이터가 서서히 왜곡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넷째, 공정 피드백 체계입니다. 치수 검사는 단순히 합격품, 불량품을 가르는 역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치수 편차가 시작되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하여 재단, 봉제, 아이론 각 공정에 피드백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특정 사이즈의 기장이 짧게 나온다면 패턴의 베이스 문제일 수도 있고 재단 시 마커 배치나 재단 오차 때문일 수도 있으며 아이론 시 밑단을 과도하게 당기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치수 검사 데이터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면 생산관리자는 반드시 각 공정 책임자와 함께 원인 회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음 스타일, 다음 시즌으로 이어지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현장 적용 사례와 실패를 줄이는 실전 팁. 이번에는 조금 더 현장적인 예시를 통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초기 셋업 스타일 관리입니다. 새로운 시즌의 첫 스타일 혹은 새로운 원단 조합이 도입될 때는 반드시 파일럿 스타일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아이론 조건을 여러 패턴으로 테스트해보고 각 조건에서의 치수 변화를 실제 수치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스팀량을 줄였을 때, 프레스 시간을 2초 줄였을 때, 압력을 한 단계 낮추었을 때, 기장, 가슴, 힙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 스타일에서는 안정적으로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둘째, 작업자별 습관 편차 관리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 중 하나가 특정 작업자가 담당한 물량에서만 치수 불량이 반복된다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자를 비난하는 것보다 그 작업자의 손동작, 아이론 잡는 위치, 당기는 방향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준 동작을 정리한 후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유하여 라인 전체가 동작을 따라가도록 지도하면 사람 간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치수와 외관 검사를 분리하되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론 후에는 외관 검사와 치수 검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어느 한쪽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외관 위주의 검사 인력과 치수 위주의 검사 인력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되 동일한 로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로트별 검사 기록지에 외관, 치수 결과를 함께 기록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잠정 보류로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넷째, 클레임 사례를 내부 교육 자료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경험한 치수 클레임은 매우 값비싼 학습 자료입니다. 단순히 그때는 힘들었다로 끝내지 마시고 어느 포인트에서 몇 센치 편차가 있었는지, 그때 아이론 조건과 샘플링 비율은 어땠는지, 허용오차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 그 결과 바이어가 어떤 요구를 추가로 했는지까지 정리하여 정기적인 내부 교육 시간에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클레임을 겪어보지 않은 신입 관리자와 신입 직원들에게도 실제성이 높은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바이어와의 사전 조율입니다. 특히 고가 브랜드나 맞춤형에 가까운 핏을 요구하는 주문의 경우 치수 허용 오차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0.5cm, 가슴과 힙은 플러스 0.5cm, 마이너스 0.3cm 같은 비대칭 허용 오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미리 협의하여 문서화해 두면 나중에 클레임 발생 시에도 사전에 합의된 수치를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아이론 후 치수 검사를 반드시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론은 열, 압력, 스팀이 동시에 작용하는 공정이라 봉제 단계에서 맞춘 치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힙, 기장, 소매 길이처럼 길이 방향 치수는 작업자의 손동작이나 당김 습관에 따라 쉽게 변형됩니다. 따라서 봉제 후 치수 검사만으로는 최종 상태를 정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이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별도 치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기 샘플링 비율을 10%에서 15%로 설정하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전량을 세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로트 전체의 경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샘플링 비율이 필요합니다. 스타일, 사이즈별 10% 또는 15%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데이터량으로 많이 활용되는 수준입니다. 만약 2단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재평가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후에는 키포인트 중심 AQL 검사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용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cm로 할지 1cm로 할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허용 오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포지션과 착용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몸에 밀착되는 상품, 예를 들어 슬림핏 셔츠, 드레스, 슬랙스 등은 0.5cm만 벗어나도 고객이 바로 이질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루즈핏 티셔츠, 후디, 홈웨어처럼 여유분이 많은 제품은 1cm 내외의 편차는 거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테고리, 핏, 타깃 고객층을 고려하여 바이어와 합의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장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아이론 직후와 일정 시간 경과 후 중 어느 시점에 치수를 재는 것이 더 적절한가요? 이 부분은 원단 특성과 공장의 리드타임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분 흡수율이 높고 수축률이 큰 소재는 아이론 직후보다는 일정 시간 경과 후 원단이 충분히 건조, 안정화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반면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합성 섬유나 스판 혼방 등은 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이론 직후 측정 비중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군별로 기준을 구분해두고 검사자가 그 기준에 따라 측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치수 검사를 강화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검사 공정이 늘어나니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론 후 치수 검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라인 전체가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재작업, 클레임 처리에 투입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검사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전체 생산 손실을 줄이는 구조가 되어 공장 전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결론과 요약. 오늘은 시리즈 19번째 아이론 작업 완료 후 완제품 치수 검사의 중요성과 실행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론은 단순한 외관 정리 공정이 아니라 원단의 치수와 형태를 실제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변수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따라서 봉제 단계에서 아무리 치수를 잘 관리하더라도 아이론 후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최종 품질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측정 도구의 정확도, 유지, 그리고 치수 데이터를 재단, 봉제, 아이론 공정으로 되돌려주는 피드백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완제품 치수 검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바이어와 최종 소비자에게 이 브랜드는 사이즈를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뢰가 쌓여야 재구매가 일어나고 다음 시즌 오더가 이어집니다. 아이론 후 치수 검사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공장만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래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작업 과정을 정비하시거나 품질 시스템을 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번째 프리파이널 검사와 TOP 샘플 발송 준비에 대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품질 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